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자, 오늘은 면가물에 대해서 강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소위 비시즌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쌤, 제가 어느 면접을 봐서 면접관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합격 신호일까요? 이거 왠지 불합격 신호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을 참 많이 주셨어요. 이러한 시그널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합격일지 불합격일지를 제가 분석해서 강의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면접에 대한 기대를 예상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을 만한 강의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면가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이거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시그널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혹은 불합격의 결과를 받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시고 이 강의상 나는 합격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합격이 나오셨거나 불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이 나왔거나 혹은 뭐 실무진 면접에서 혹은 임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보니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댓글에 조금 풀어주시면은 이 강의를 뒤에 찾아오시는 다른 분들도 조금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면접은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면접관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에 따라 또 이거를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 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합불 시그널입니다. 자, 통상적인 합불 시그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무진 면접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1, 2, 3, 4번 봤을 때 어떤 게 합격 시그널일 것 같고 어떤 게 불합격 시그널일 것 같은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랑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와,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어디서 배우셨어요? 와, 말씀을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라는 말씀을 들으셨어요. 와, 신나요. 나 합격한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이 경우 제가 들었던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불합격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말씀을 잘하고 이게 직무와 또 잘 맞고 면접관이 말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해서 와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하고 합격인 경우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불합격인 경우가 있었고요. 또 전 그렇게 2번 볼게요.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이런 선택을 해야 땡땡 직무답지 않을까요?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선택했어야 맞는 게 아닐까? 라는 식으로 조금 혼나듯이 말을 듣고 오신 분들 계세요. 이 경우 합일까요? 불합일까요? 네, 대다수의 경우가 합이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3, 4번도 아마 감이 오실 텐데요. 3번 보실게요. A 직무보다 B 직무에 더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합일까요? 불합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것들은 다 실제로 합격, 불합격 시그널 보내주신 분들께 합격, 불합격 내용 보내주신 분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질문 받으셨던 분들 중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이거 듣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듣고 불합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을 받아서 이분이 답변을 잘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합격의 시그널을 받으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 와, 토익 점수가 낮으신 편인데 혹시 영어가 어려웠어요? 토익 점수가 낮으신 편인데 이런 식의 질문을 받을 경우 합일까요? 불합일까요? 바로 불합입니다. 그럼 이제 지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럼 토익 점수 낮으면 떨어져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 영어가 어려웠나요? 토익 점수가 낮네요.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것 자체가 불합격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굳이 심층적으로 파고들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불합일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임원 면접 보겠습니다. 1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1차 실무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어떤 거였어요? 네, 바로 합격 시그널이었죠? 여기에서는 불합 시그널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굉장히 자신감 있네요 라는 질문 들으신 분, 이거는 정말 실제로 자신감 있어 보인다 라는 답을 들으신 분들의 대다수는 합격을 하셨어요. 자,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번 하반기 그리고 지난 상반기 종합했을 때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합격일 거다 불합격일 거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통상적인 데이터를 본다면은 실무진 면접은 면과몰 합이 많고, 이게 뭐냐면 실무진 보고 나 떨어졌을 것 같아, 탈락이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까보니까 합이었던 경우가 많고, 임원 면접은 나 좀 잘 본 것 같은데, 나 합격인 것 같은데 라고 봤을 때 탈이었던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절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실무진이 떨어졌을 것 같아, 합격이었던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떨어졌을 경우가 있고, 임원에서 합이었을 것 같아, 탈이었을 것 같아 했을 때 합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선별적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진 면접의 면과몰입니다. 나 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붙었지? 여기 면과몰 합이 많다고 했죠? 탈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붙었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실무진 보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게 저 면접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떨어졌겠죠? 와, 저 답 진짜 못했어요. 떨어졌겠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말 못하셨어도 붙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실무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고 면접을 봐요. 와, 제가 우리 팀 막내로 들어왔을 때 일을 할 수 있을까?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실무진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 저요, 병풍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병풍이면 합일까요? 탈일까요? 사실 병풍 같은 경우에는 합일 수도 있고 탈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병풍이라는 거는 얘가 아예 합이거나 아예 탈일 때 병풍을 두고 이제 아리까리한 사람부터 공격을 해서 합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첫인상 봐고 자기소개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제 성격이 이렇겠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서기 때문에 파악이 끝나서 여기에서 얘를 병풍으로 세울지 말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누가 아리까리한지 누가 확실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병풍 합일 경우를 볼게요. 자, 들어왔어요. 와, 제 인상부터 내가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던 그 중에 일 잘하던 애들하고 굉장히 비슷해.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비슷하네. 쟤는 합격. 근데 그냥 합격시킬 수 없으니까 확인차 한두 개 정도 추가 질문. 이런 식이거든요. 내가 병풍이고 한두 개 정도 추가 질문을 받았다. 한두 개 정도 추가 질문해서 그냥 알겠다. 혹은 뭐 혼났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다고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뭐 무너지거나 울거나 아니면 뭐 대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은 병풍 합일 경우가 많고요. 병풍 탈일 경우에는 사실 제가 살짝 이쪽이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딱 봤는데 첫인상을 봤는데 왠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랑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아리까리한 애한테 먼저 질문하기 위해서 병풍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 여러분 소개팅으로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가서 막 대화를 해요. 근데 뭐 정치든 뭐든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겠어. 나랑 안 맞는다는 게 조금 대화해보니까 알겠어. 그러면은 더 얘기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죠? 그럼 어떤 거 얘기해요? 날씨 좋죠. 뭐 저희 학교 어떤데요? 뭐 날씨가 어떤데요? 저희 회사가 어떤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쉬운 일상 얘기를 던지게 돼요. 왜? 그냥 이렇게 심플한 얘기를 해서 끝내버리고 싶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면접도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몇 개 좀 던져봐요. 근데 좀 아니야. 그럼 더 추가 질문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답이 좀 이상해. 근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관심 없어 보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개팅과 마찬가지로 더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병풍이 되시는 건데, 사실 병풍은 합일 수도 있고 탈일 수도 있어요. 사실 병풍 합이었던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병풍 탈도 요즘은 또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병풍이었다고 해서 내가 합이다, 탈이다, 나 병풍이어서 무조건 탈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관이 그 당시 나에게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응했는지, 나한테 추가 던진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이제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2번.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내가 좀 빡센 회사 지원했는데 공격적이고 혼나고 왔어요. 왜? 선생님 저 혼났어요. 네가 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같대요 라고 막 했어요. 그러면은
물론 정말 직무를 몰라서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긍정 회로를 같이 돌려보자면은 얘가 진짜 내가 이렇게 쪼았을 때 얘가 입사해서 나한테 이렇게 혼낼 거거든요. 왜? 직무는 내가 더 잘 아니까 혼낼 건데, 자 여기 있죠. 직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지 보려고. 여기에서도 얘가 뭐 대들거나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지 보기 위해 또 같이 공격적이지 않고 순응하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에 조금 더 배워서 면접관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우는 자세에 열정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차라리 못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또 아니야 내가 저거에 답변 못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우기시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지만 직무는 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저 사람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제가 입사 전까지 배워오겠습니다 라고 하며 간절함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질문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띄워주기라든지, 와 토익 잘하시네, 와 나이 되게 막 어리신데 오셨네, 와 뭐 상 많이 받으셨네, 와 학점 되게 좋으시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히 되게 쉬운 질문과 띄워주기만 많다면은 탈시그널이에요.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아니니까 굳이 심층적인 질문 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맞는 사람이면은 조금 더 직무에 대해 물어보면 제가 우리 직무에, 우리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임원 면접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감을 판단을 잘 해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사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 중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관 임원들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원들의 얼굴과 반응이 대체적으로 결과를 말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큰 회사인 경우 또 일부 정말 면접관의 성향 따라서, 임원의 성향에 따라서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 시그널입니다. 표정에 드러나요. 아주 표정에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우쭈쭈쭈. 진짜 인제 왔다 라는 그런 얼굴과 표정을 나타내는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막 내 경험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께 혹시 지방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하겠죠. 네, 저는 어디에 발령 나더라도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면접관이 사실 나도 그 지방에서도 근무해봤는데 그 지방이 물가가 더 싸서 살기 편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 합격일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또 흥미롭다는 듯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준비 안 된 거 말씀해보세요. 그랬어요?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흥미롭게 계속, 정말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흥미롭게 계속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라고 하면서 흥미롭게 계속 파고 들어간다면 합일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럼 탈 시그널은 뭘까요? 굉장히 슬픈 말이,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데 가셔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 듣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말 듣고 탈락하신 분들이 아주 조금 더 많았습니다. 또 대놓고 쟤 무슨 말 하는 거지? 하면서 이해 안 되는 얼굴 보여줄 때 또 어느 순간 꼬리 질문이 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직하시는 분이세요. 직업관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적 가치관이 어떻게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힘들으면 우리 회사도 뭐 퇴사할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가 얘가 답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꼬리 질문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뭐 그게 정말 오케이인 상태에서 끝일 수도 있는데, 이해 안 되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꼬리 질문을 자르면 그거는 탈일 경우가 많죠. 또 이것도 C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지원자에게 질문하는 거, 더 굳이 듣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 보실게요. 간절함을 장착하자 말 잘해도 떨어지는 곳이 임원 면접이다. 말을 잘하면 굉장히 좋죠. 임원 면접에서도 말 잘하는 만큼, 또 산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말하는 것만큼 좋은 답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잘 한다고 해도 면접관이 봤을 때 쟤 너무
별로 안 간절해 보이는데? 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네가 묻는 말에 내가 준비한 대로 말을 잘한 거일 뿐인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쟤 하나도 간절해 보이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하지 않는 사람 이퀄 고태사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탈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간절함을 보일까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의 차이에 대해서도 같이 강의 띄워드렸으니까요.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여러분이 느끼셨던 합불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